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영훈 대표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엔비디아 주가가 $1000 가까이 치솟을 것 같다가 그만 고점에서 많이 빠져서 상하 고점과 저점의 폭이 10%나 됐거든요. 이게 조정의 시작이라는 분도 많은데 일단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는 건 당연한 현상이고요. 한 2-3주 정도면 조정이 또 완료되고 다시 또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은 시장이고 좀 더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열의 삼각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달라, 지금 요 관련된 업체도 많으니까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다시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케이크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TC 본딩에 어떤 연구를 진행했던 회사가 많았거든요. 과거에 ASMPT, 이름을 바꾸기 전에 ASM이었는데 그 회사가 인텔하고 이제 단층 본딩을 해봤을 때 열의 구조도를 그려본 그림입니다.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이 펄스 히터 부분, 그러니까 TC 본더의 그 본드 헤드 상단 부위를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게요, 본딩하고 싶어하는 상단 부위의 칩이죠.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하단 부위의 칩입니다. 칩과 칩의 단층 본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여기 칩이 안 들어가고 서브스트레이트가 들어간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중간 부위가 뭐냐면 요거는 몰딩이 된 파란색 부분이고요. 요 노란색 부분은 이제 필러에 해당하겠죠. 필러. TC 본딩 이야기할 때는 필러가 이렇게 상하 양측 아니었냐 그랬는데, 그건 피치가 40마이크로미터까지 좁혀졌을 때는 필러가 양쪽에 다 있고 중간에 펌프를 집어넣어서 본딩을 하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구조도이니까 그 당시에는 피치가 이렇게 조밀하지가 않았거든요. 정밀 본딩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한 층과 한 층을 쌓는 거니까요. 그때는 이제 한 층만으로 이렇게 필러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원래 이제 동그랬겠죠. 이게 녹아가지고 짜부가 돼서 부산말로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본딩이 된 경우고, 여기 파란색은 몰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온도가 상단 부위는 그때는 300도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는 300도잖아요. 접합된 부분. 그러니까 칩하고 이 펄시터 또는 금속 팁이 접촉된 부분이 여기 300도인데 반대편은 300도보다 낮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 300도에서 더 높여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 400도로 하면 이 반대편까지 뭐 300도로 열이 전달돼서 이게 이제 녹았다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용융점, 녹는 포인트 이상으로 열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300도 이상의 열을 가했다 이거죠. 순간적으로. 마찬가지로 여기 온도가요, 거의 한 160도였는데 이게 160도면 여기는 160도라 하더라도 요 상대 부위는 더 낮았을 것 아닙니까? 이때도 200도까지 열을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400도, 200도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이제 삼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역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서멀 트라이앵글이었고요. 왜 상하단의 온도가 틀렸냐? 단층 부위 본딩을 할 때는 대부분 돌로 된 칩이 실리콘이 모래니까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팽창 계수가 좀 낮아서 400도에 열을 가해도 문제가 없었고요. 하단 부위는 이게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니까 아무래도 뭐 열팽창 계수가 좀 높겠죠. 약간의 열을 가해도 늘어나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낮은 열을 가하고 여기 높은 열을 가했다, 이렇게 설명도 되고요. 이 당시에는 필러가 상하가 대칭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만 필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 때문에 열이 비대칭적으로 가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구조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지금 방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칩 투 칩 본딩이죠. 한미가 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도 위아래가 똑같고요. 이것도 굉장히 정교해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러가 상하로 들어가죠. 훨씬 더 정교해지고 복잡한데 지금 추구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공정하시는 분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300도 정도라고 합니다. 상단 부위가. 왜 그러냐면 HBM을 많이 쌓아야 되니까
그걸 갈아내거든요. 갈아내는 두께가 50 마이크로미터, 심지어는 30 마이크로미터까지 얇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께가 얇아졌습니다. 두께가 이렇게 얇아지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열이 가해지니까 굳이 온도를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200도였는데 지금은 160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얇아졌기 때문이죠. 실제 두께가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열을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400도, 200도에서 한미 반도체의 그래픽은 300도, 160도로 오히려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율의 비밀은 뭐냐? 열 변환 곡선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특성이 좋다고 하거든요. 열 변환 곡선이 1초당 100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초당 50도로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환 커브가 굉장히 일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기 간에도 일정을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여러 번 쓸 거 아니에요. 사용해서 반복해서 피로도가 누적되다 하더라도 이 변환 곡선이 그 일정해서 본딩의 어떤 공정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22년에 도입을 함으로써 수율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의 절대 온도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되냐?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의 방향은 첫 번째는 핵심 부품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본딩 수율이, 그러니까 나아가서 HBM 전체 수율이 지금 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좀 더 나은 핵심 부품, 여기서는 이제 펄스 히터겠죠. 이 펄스 히터가 지금 일본 제품을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절대 알려지지 않는 회사 거라고 합니다. 요거 이 회사에도 의뢰를 했겠지만 계속해서 더 나은 제품을 전 세계에 전력을 뒤지면서 찾고 있다고 하거든요. 요것도 찾고 있고 요것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도보다 컨트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절대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열 변환율이 일정해야 되거든요. 지기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1호기가 이렇다면 2호기도 거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수많은 TC 본더기를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데 1호기하고 2호기하고 3호기하고 특성이 다르면 HBM의 수율을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차율이 거의 없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어떤 그 열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이 잘 돼야 된다는 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수율 향상 작업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거든요. HBM3E, HBM4 여기에 대해서 특히 HBM4는 제덱에서 이번에 규격이 나왔죠. 어떤 식으로 규격이 나왔냐면 770으로 거의 결정이 됐잖아요. 원래 SK 하이닉스에서 원했다는 거는 750이고요. 인텔에서는 720을 요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덱에서 HBM4의 높이 말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770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SK는 왜 750을 요구를 했냐면 SK는 할 수가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750을 하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미래 시장에서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삼성하고 이제 마이크론은 이걸 원했다고 하죠. 최종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한미 입장에서는 좀 더 폭넓은 고객군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리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되면서 지난밤에 이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지만 그 이상으로 급락한 게 배시입니다. 그래서 770으로 결정이 되면 특히 HBM4 같은 경우는 TC 본딩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이게 내심 칩2 웨이퍼뿐만 아니고 칩2 칩 시장에서 어떤 진입을 노렸던 배시의 경우에는 상당히 당황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제덱의 결정과 상관없이 SK 하이닉스하고요 한미 반도체는 수율을 단 1%라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극한의 공정 수율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미묘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사마다 전략이 틀려요. 그래서 SK하고요 한미 쪽은 이미 수율을 좀 확보한 만큼 좀 더 나은 물질 찾기 위해서 해외 쪽을 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은 한국 업체 것도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이제 HBM 붐을 맞아서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 또 이것을 테스트하고
또 공급업체에 납품하는 그런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회사는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유명한 격언이 있죠. 컬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회사는 결국 컬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수년, 뭐 길게는 7, 8년 정도 걸려야 컬이 통과되는 게 이 세계의 냉혹한 어떤 관행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어떤 뭐 특정 언론이나 특정 뭐 이렇게 그래서 당장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거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